밀짚모자 일당이 마침내 라프텔에 도달하며 데뷔보 원피스를 찾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마침내 해적왕이 되며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을 통하여 조이보이가 원피스를 남겨가며까지 하고자 했던 일을 파악하게 되었고, 세계의 진실 또한 모두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빈은 눈물을 흘리며 세계 정부가 그토록 공백의 역사를 감추는 이유를 알았어. 지금의 세계 정부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워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가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는 오하라의 기록을 말소시킨 이유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소분 놀라면, 그렇다면 조이보이가 기다려온 전사가 루피란 말이야? 야, 루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고, 루피는 역사에는 크게 관심 없어. 난 내 친구들을 위협하고 세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싫을 뿐이야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에 의하여 자유를 빼앗긴 자신의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조이보이의 마지막 계획, 그 계획이 실현되면 올블루가 탄생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고대병기를 활용하여 레드라인을 파괴한 이후 모든 바다를 한 조각으로 이으면 꿈의 바다 올블루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신류를 꽉 쥐며 이 검이 도신조차 길들이지 못한 검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기필코 도신류를 길들이며 역대 최강의 검사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대하여 기록하는 데 성공하며 마침내 세계 지도를 완성하게 되었고, 나미 역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미는 벨메이를 떠올리며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라프텔에 도달하기 이전 로저의 적단이 먼저 라프텔에 도달하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로저 역시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의 정체를 보게 되었고,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원피스라는 것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물건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카미테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함을 깨달으며 자신은 조이보이가 기다려온 전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저는 자신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기에 폭소하기 시작하였고, 로저의 적단 전원 역시 함께 폭소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용궁왕국으로 찾아가 마담 셜리에게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언제 태어났는지 질문하였고, 셜리는 약 10년 후 시라우시가 태어날 거라고 답했고, 로저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빨리 라프텔에 왔으며 자신의 남은 수명은 1년이기에 자신은 세상을 바꿀 전사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마지막으로 샹크스를 찾아가서 고무고무 열매가 세계 정부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훗날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를 세계 정부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후주가 이끄는 함선을 기습하여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게 되었고, 샹크스는 루피가 로저와 똑같은 말을 하자 루피가 조이보이와 로저가 기다리고 있는 전사임을 확신하며 자신의 밀짚모자를 물려줍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데뷔보 원피스를 모두 챙겨 라프텔을 빠져나온 데 성공했고, 사우전드 써니온을 리버스 마운틴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라브는 물보라를 뿜으며 밀짚모자 일당을 환영해 주었고, 브룩은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야, 지상은 오랜만인데 우선 지상에 온 김에 밥부터 먹자 라고 말하며 근처의 섬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위스키 피크에 도착했고, 쌍디는 이곳에서 비비짱을 처음 만났는데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래 이것도 오랜만이군, 그 흑인 여자랑 이가람은 잘 있으련지 라고 말하며 과거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섬에 착륙하자마자 식당으로 직행하여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자신들이 라프텔에 표류하는 며칠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을 꺼내들었고, 신문의 일면에는 루피의 얼굴과 함께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루피 이 소식이야, 밀짚모자 일당 최후의 섬 라프텔 도달, 골드로저 이후 30년 만에 해적왕 탄생, 새로운 해적왕은 몽키디 루피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신문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뻐하며 니시시시 드디어 꿈을 이뤄내, 이제 마지막 꿈만이 남았어, 모든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 큰 연회를 여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정부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겠지
라고 말하며 위스키 한 병을 그대로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징배는 웃으며 와하하하 뭐가 걱정일세,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세계의 루키들에 불과했던 자네들이 2년 만에 정점에 우뚝 섰는데 그깟 정부 따위가 뭐가 걱정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크로스길드를 격파하고 라프텔에 도달하며 해적왕의 해적단이 되며 전원 현상금이 상승하였고 루피의 현상금이 60억 베리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현상금은 42억 1000만 베리, 쌍디의 현상금은 38억 9800만 베리, 징베의 현상금은 31억 2200만 베리, 로빈의 현상금은 21억 베리, 부룩의 현상금은 19억 9900만 베리, 프랑키의 현상금은 17억 2323만 베리, 나미의 현상금은 13억 200만 베리, 우솝의 현상금은 12억 1000만 베리, 초파의 현상금은 1500베리였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리모 자식이 또 나보다 높다니 정부 녀석들 제정신이 아니군 이라고 말하나 조로는 이놈이 38억이나 되다니 내가 아직 현상금 사냥꾼이었다면 이 녀석부터 잡았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쌍디는 투닥이기 시작했고 나미가 이 둘을 중재하며 말립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라프텔로 진입한 이후 해군본부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해군은 밀짚모자 일당의 거취를 파악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밀짚모자 일당을 정찰합니다. 그리고 해군본부는 루피가 위스키 피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곧바로 이 정보는 해군본부와 세계정부에 알려줬고 오로성은 긴급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성, 해군원수, 해군대장, 세계정부의 주요 강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밀짚모자가 결국 해적왕이 되었소. 저 녀석은 분명 해군에 전쟁을 걸어올 것이요 자신의 형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라고 말했고 피거랜드 갈링은 혁명군의 총대장을 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혁명군과 밀짚모자 총 2명의 적을 상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한 명 빠졌지 않습니까? 용궁왕국의 영웅 불주먹 에이스, 그 녀석 또한 빅맘을 잡아내고 사왕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의형제를 구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루피가 라프텔에 도달한 사이 일련의 대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사보가 해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이참에 완전히 청소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 세계정부의 가장 위협되는 세력인 혁명군, 800년 만에 환생한 조이보이 몽키디 루피, 도신 유마에 귀한 롤로노와 조로, 초대 해적왕 골디로저의 자식 에이스, 그 녀석들을 모조리 청소한다면 세계정부는 향후 몇백 년간은 건재할 걸세 라고 말하며 이 기회에 세계정부의 가장 적대되는 세력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성은 닥터 베가펑크 역시 문제일세, 마더프레임, 세라핌, 파시피스타 등 세계정부의 모든 기술이 현재 혁명군 쪽으로 넘어간 상태, 우리 쪽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피터성은 가장 큰 문제는 조이보이의 잔재이지 즈니샤와 고대로봇이 부활하게 되면 그들을 막아서는 것조차 쉽지는 않을 걸세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스성은 즈니샤는 나의 능력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 그 녀석이 참전한 일은 없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군 총수 콩은 그렇다면 우선은 해군과 그들의 전면전을 피할 수는 없겠군요. 마치 흰 수염과의 정상결전처럼 우리는 제2의 정상결전을 앞두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워큐리성은 그때보다 더 큰 규모의 전쟁이 될 걸세, 상대하는 적의 세력은 명백히 강해졌으나 해군의 전력은 큰 차이가 없으니 또한 영웅 거프, 부처님 센고쿠 2명의 거인이 참전하지 못하게 될 테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웃으며 라하하하 새롭게 징집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장들의 퀄리티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쿠로우마, 차돈, 묘묘사기 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스모커와 코비를 떠올리며 최근 급부상하는 2명의 해군이 있어 그들 역시 밀짚모자와는 짙은 인연이 있지. 어쩌면 밀짚모자를 막아내는 건 그들이 될지도 모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은 빠르게 정비를 마치며 과거 흰수염 해적단과의 결전을 준비하듯이 전세계에서 정의라고 형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불러 모읍니다.
또한 곧바로 혁명군의 2인자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했고 제2의 정상결전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인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세계정부 측에서는 루피가 해적왕이 된 이후 자신들에게 도전을 걸어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루피를 지원하여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자들을 미리 제거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서는 과거 900년 전 반란의 씨앗이 되었던 네팔타리 가문과 고대병기 포세이돈으로서 조이보이의 원피스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인원인 시라우시를 미리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네팔타리 가문과 알라바스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신의 기사단 단장 피거랜드 갈린과 신의 기사단을 알라바스타로 파견시켰으며 시라우시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사이퍼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피거랜드 갈링이 하계로 내려가는 것은 갓벨리 사건 이후 처음이었고 갈링은 신의 기사단을 이끌고 곧바로 알라바스타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드래곤의 개입을 염두에 두며 최대한 빠르게 알라바스타를 멸망시킨 이후 복귀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 게르니카, 카쿠 등 사이퍼폴의 정예요원 수십 명이 용궁왕국으로 향합니다. 한편 이 소식은 빠르게 퍼지게 되었고 마침 용궁왕국 근처에 있었던 에이스가 이끌어가는 신흰수염 해적단은 곧바로 시라우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궁왕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혁명군의 본거지였던 뉴 하프만 왕국에 있었기에 아무리 빠르게 이동하여도 알라바스타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마침 알라바스타 근처에 있었던 사보와 쿠마에게 알라바스타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갈링은 신의 기사단을 이끌고 비비를 포함한 알라바스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알라바스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혁명군 사보와 쿠마가 이를 막아섰고 갈링은 사보를 바라보며 혁명군 2인자 사보 최근 소문이 자자하더군.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을 뛰어넘을 차기 스타라고. 헌데 니놈 귀족 출신이라고 들었다. 귀족 출신인 이 녀석이 천민들을 이해할 수는 없을 터인데 가증스러운 가면을 언제까지 쓰고 있을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사보를 도발합니다. 하지만 사보는 인간의 계층을 나누는 것부터 잘못된 거다.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착각하는 이놈들도 결국 너희들이 무시하는 인간과 다를 바 없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검을 꺼내들었고 갈링의 검은 크레센트 소드였고 전세계에 12자루밖에 없는 최상 명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자신의 검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았고 갈링의 검과 사보의 주먹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갈링이 사보를 마크하는 순간 갈링과 함께 나타난 신의 기사단 한 명이 곧바로 비비를 암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쿠마가 나타나 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갈링과 함께 나타난 신의 기사단의 이름은 포보스였습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세계정부의 개에 불과했던 이놈이 감히 세계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이냐 라고 물었고 쿠마는 그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포보스와 쿠마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사보는 갈링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피거랜드 갈링, 천룡인조차 심판할 수 있는 세계정부 최후의 방어선 신의 기사단을 이끌어가는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 과거 갓벨리에서 활약했던 왕자라고 들었다. 전투력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결코 방심해서 싸워서는 안되는 상대이다 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용의 발톱을 사용하여 갈링을 공격하였으나 갈링은 자신의 검을 사용하여 사보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갈링은 초승달 사구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사보의 복부를 X자로 그어버렸고 사보는 피를 흘리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사보는 이 정도로 쓰러진 인물이 아니었고 사보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용의 숨결을 사용하여 갈링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합니다. 하지만 갈링은 이를 여유롭게 버텨내며 아직은 미완성이로구나. 높은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만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쓰레기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하며 사보가 에이스나 루피에 비하면 아직은 수준 이하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이번에는 류오를 사용하여 갈링의 복부를 타격했고 갈링의 내부 장기에 유의미한 데미지가 들어가며 갈링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보는 지금이 승부처라고 생각하며 용의 이빨을 사용하여 갈링을 노리나 갈링은 참격과 함께 폐왕색 패기를 방출시키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보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큰 충격을 받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사보와 갈링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포보스와 쿠마의 대결이 진행되었고 포보스와 쿠마는 둘 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쿠마가 먼저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포보스는 비비를 추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쿠마와의 대결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비비를 포함한 알라바스타의 주요 인물들은 전원 알라바스타를 떠나 대피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포보스는 이들을 쫓지 못합니다. 한편 갈링의 공격을 맞고 멀리 날아간 사보는 정신력을 다잡으며 다시 일어섰고 알라바스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대피한 것을 확인한 이후 쿠마를 데리고 곧바로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갈링이 채를 사용하여 사보에게 다가온 이후 네 놈만큼은 놓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문라이트를 사용하여 사보의 다리를 그대로 베어버렸고 사보는 기동성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포보스가 개입하여 사보에게 수갑을 씌우는 데 성공했고 결국 사보는 신의 기사단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사보와 쿠마를 임펠다운으로 호송했고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갈링성은 쿠마와 사보를 임펠다운으로 호송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오로성을 찾아가 이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성은 갈링성 수고 많았네 라고 말했고 갈링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번 일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라고 물었고 세터는 사실 혁명군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오 조이보이의 재림인 밀짚모자가 가장 중요하지. 현재 밀짚모자는 원피스를 찾아냈을 것이오 머지않아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올 테지. 그 전에 밀짚모자의 힘을 꺾어놓는 것이 중요하오.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다면 밀짚모자는 반드시 2년 전처럼 해군본부에 나타날 거요. 그때 해군을 이용하여 밀짚모자를 제거하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사보의 공개 처형이 발표되면 밀짚모자 해적단만이 나타나진 않을 것입니다. 혁명군 신흰수염 해적단 이 두 세력 역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나 피터성은 혁명군은 사사로운 감정 따위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드래곤 그자라면 사보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해군본부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진 않을 테지. 관건은 불주먹과 밀짚모자인데 해군의 전력을 총집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오. 만약 해군이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정부에는 숨겨진 전력들이 많소 라고 말하며 우선 해군을 이용하여 1차로 해적들에게 타격을 준 이후 여차하면 자신들이 나서서 해적들을 소탕하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아카이누를 불러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다음날 신문에는 사보 공개 처형 소식이 실리게 됩니다. 위스키 피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밀짚모자 일당은 사보의 공개 처형 소식이 담긴 신문을 읽게 되었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번에도 갈 거지 선장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당연하지 너희들이 다 따라올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며 해군과의 전쟁은 위험하기에 과거처럼 자신만이 해군본부로 향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솝은 정색하며 이봐 루피 섭섭한데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무적의 집단이 되었다고. 네가 가는 길이라면 우리도 같이 간다 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 전원은 루피와 함께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해군본부로의 진격을 결정합니다. 또한 에이스 역시 사보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사보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루피도 반드시 올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아버지의 복수를 할 기회인가 라고 말하며 웃었고 에이스는 그래 내 형제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라고 말하며 에이스 역시 해군본부로의 진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에이스가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본대를 이끌고 해군본부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아카이누에게 전해졌고 아카이누는 사보 처형일은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이후 모든 게 결정난다. 드래곤의 아들 아니 해적왕 몽키디 루피 로저의 아들 사왕 포트거스 디 에이스 그때 못 죽인 두 녀석 혁명군 2인자 사보와 함께 반드시 죽여둬야겠군 이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의 수배지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해적왕은 조금 무서운데 로저의 공포를 잘하는 우리 세대로선 말이야 라고 말하며 겉으로는 겁을 먹은 척을 하나 키자루 특유의 표정을 지으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로쿠기와 후지토라 역시 결의를 다지며 와노쿠니에서의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젠 제2의 정상결전이 시작되기까지 단 7일만이 남았습니다. 사보의 공개 처형이 3일 남은 시점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은 모든 준비를 마치며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눈앞에 둡니다.
해줍니다. 그리고 루피와 에이스는 샤본디 제도에서 만나게 되었고 밀짚모자 일당과 신흰 수염의 적단은 동시에 해군본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시는 과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거야. 만약 히오리의 시간 열매가 아니었다면 에이스를 구할 수도 없었겠지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사보 기다려라,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사보 너를 위해서라도 해군을 반드시 박살내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해군 대장이 막아선다고 해도 전혀 두려울 게 없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해군 대장은 자신을 막아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결의를 다지며 마리모 녀석이 해군 대장에 이어 매의 눈을 잡아냈다. 나도 이번엔 반드시 거물을 잡아내야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프텔에 도달하여 해적왕이 된 루피가 자신의 의형제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해군본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해군은 제2의 정상결전을 앞두고 비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2년 전 마린포드 전쟁에서도 우리 해군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불주먹 에이스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해군은 또 한 번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가 뒤처지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인데 해적왕 루피, 사왕 에이스, 세계 최강의 검사 조로 이 셋만 하더라도 방어를 장담할 순 없지만 혁명군, 검은다리, 마르코, 위블 등 추가적인 세력의 개입도 확실한 터라 라고 말하며 해군의 전력이 해적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턴 성이 나타나 닥터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된 범죄자들을 해군의 병기로 사용하여 전쟁에 투입해라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확실히 도움은 될 테지만 해군이 해적 범죄자들의 도움을 받으란 말이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턴은 너희들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할 뿐 임펠다운의 수감자들을 이용하여 전력 차이를 메꾸도록 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카이누는 탐탁지는 않았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세턴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직접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을 들고 임펠다운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전 사왕이었던 카이도우 빅맘 티치에게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였고 해군은 카이도우 빅맘 티치라는 막강한 전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카이도우 빅맘 티치는 인격이 통제되었기에 오직 해군의 명령만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적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하는 인간병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쿠마처럼 인체 실험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기에 몸이 변형되거나 전투력이 감소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온전한 전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오키지는 해군도 많이 급한가 보군. 해적들의 도움을 받고 말이야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상부의 특명이다. 니놈 이번 전쟁에서 해군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그간 해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니놈의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더군 이라고 말하며 만약 아오키지가 해군의 편으로 귀환하여 제2의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끈다면 아오키지의 죄를 지워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달콤한 제안이군. 거절할 이유 따윈 없어 보이는군. 하지만 이번 전쟁만 도울 뿐 해군에 복직하는 일 따윈 없을 테다. 이번 전쟁이 끝나면 그땐 다시 적이 된다고 라고 말하나 아카이누는 이놈의 행보 따위엔 관심 없다. 현재 해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 그것뿐이다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해군의 편이 되는 건 꽤 오랜만인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진중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전력 차이를 메꾸기 위하여 아오키지를 다시 불러들였고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 약물을 사용하여 카이도우 빅맘 티치를 자신들의 병기로 활용하며 밀짚모자 일당 신흰수염의 적당과의 제2의 정상결전을 준비합니다. 루피가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를 꺾은 이후 히오리의 도움을 받으며 시간 열매의 힘을 통하여 과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열매의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깨우친 루피가 정상결전에 난입하며 자신의 형 에이스를 구해내게 되었고
세계의 역사는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2년간 많은 사건을 겪으며 결국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냄과 동시에 데뷔보 원피스를 손에 넣게 됩니다. 또한 공백의 100년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루피는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가 라프텔로 간 사이 세계정부에서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을 앞세워 알라바스타를 습격하여 비비를 살해하려 하였고 혁명군의 2인자 사보가 이를 막아서며 사보와 갈링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혁명군의 싹을 꺾기 위하여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하였고 사보의 의형제인 루피와 에이스가 자신들의 해적단을 이끌고 해군본부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하며 제2의 정상결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사보는 알라바스타에서 갈링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게 되었고 공개 처형까지 약 2일의 시간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 해적단과 크로스 길드가 임펠다운을 습격하며 임펠다운의 죄수들이 거의 다 풀려난 상황이었기에 임펠다운 레벨 6에는 사보와 쿠마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쿠마를 바라보며 자유를 찾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능한 지휘관을 만나 또다시 자유를 구속받게 된 것은 유감이군. 너라면 분명히 신의 기사단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쿠마라면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충분히 도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붙잡힌 이유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러자 쿠마는 만약 내가 도망쳤다면 알라바스타의 주요 인물들이 추격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자네의 희생은 의미가 없었을 터. 또한 혁명군, 아니 세계의 운명이 크게 바뀌게 되었겠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도망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보는 착잡한 표정으로 루피와 에이스는 분명 나를 구하러 올 테지. 드래곤이었다면 냉정한 판단을 했겠지만 애석하게도 나의 형제들은 그렇게 냉정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자신이 공개 처형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더라도 드래곤이었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루피와 에이스라면 감성적인 판단을 하며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판단하며 루피와 에이스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쿠마는 자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겠지. 나는 인간이 아니라 오래전 세계에 대죄를 지은 버커니아족이다. 그리고 우리 종족에는 대대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었지. 태양신 니카라는 해방의 전사가 나타나 버커니아족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 해방의 전사는 동토동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나타난다지.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그저 전설이라고 치부하며 오랜 기간 해방의 전사에 대해선 잊었다네. 하지만 마린포드에서 밀짚모자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할 때 선명하게 들려왔다네. 버커니아족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태양신 니카가 나타나면 들려오는 해방의 드럼이 나는 밀짚모자가 해적왕이 되었을 때 확신했네. 그는 버커니아족을 구할 해방의 전사 태양신 니카라고. 세계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전사라는 사실을. 그러니 밀짚모자를 믿게나 그는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 왔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웃으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니 말일세 라고 말하며 루피가 버커니아족 대대로 내려오는 해방의 전사 태양신 니카라고 확신하며 루피가 해군은 물론이고 세계정부를 박살낼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번은 웃으며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았지. 그래, 루피라면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해결해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보와 쿠마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운명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젤란이 나타났고 사형수 사보 접견이다. 그 누구라도 접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라고 말하였고 사보를 만나기 위하여 온 거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해군 영웅 거프, 제 아무리 당신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그 즉시 접견은 종료되며 임펠다운에 수감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라고 말하며 물러났고 거프는 거참 빡빡한 친구일세. 사보 몇 년 만인가 루피 에이스와 함께 까불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거프를 바라보며 과거 루피 에이스와 함께 거프와 지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어린 시절에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찾아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나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애송이 녀석이 원래 나이가 들면 정이 많아지는 법이다. 제 앞가림도 못하던 꼬맹이가 수감되었다 하길래 한번 와본 것뿐이지.
그리고 너도 예상했겠지. 이 녀석의 공개 처형이 발표되며 밀짚모자 루피와 불주먹 에이스가 공식적으로 해군본부를 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치 2년 전에 그 남자처럼 말이지. 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가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해군과의 전쟁을 앞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보는 체념하는 표정을 지으며 역시 그들이라면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혁명군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거프는 그 녀석은 아비에게도 연락이 없는 놈인데 당연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곤 있진 않다. 하지만 뜬금없이 크로스길드와 접촉했으며 빨간머리 해적단과도 내통하는 것이 포착되었지. 존재 자체를 숨기던 혁명군이 이제 와서 모습을 드러내다니 해군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드래곤이 크로스길드와 빨간머리 해적단을 만난 이유가 우라노스를 탈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드래곤 제2의 정상결전이 일어나는 틈을 타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할 생각인가? 확실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제2의 정상결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세계 정부의 모든 신경이 루피와 에이스에게 향할 테니 라고 생각하며 드래곤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돌아서며 전 해군으로서 더 할 말은 없지만 그들의 희생이 헛되게 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군. 밉지만 그들은 내가 가장 아끼는 자식들이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를 떠올리며 루피와 에이스가 사보를 위해 희생을 하기에 기왕이면 사보가 죽지 않으며 루피와 에이스가 슬퍼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해군 영웅 거프, 과연 드래곤의 아버지다운 인물이군. 속으로는 누구보다 가족을 걱정하지만 겉으로는 무뚝뚝한 척 이라고 말하며 거프가 루피와 에이스를 많이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성은 아카이누에게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을 통하여 현재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는 카이도우 빅맘 티치를 포함한 검은 수염 해적단, 백수 해적단, 빅맘 해적단을 해군의 전력으로 활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이들의 인격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며 이들을 해군의 전력으로 활용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과학방위 무신인 세턴성은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칩을 카이도우 빅맘 티치 등에게 심은 뒤 위권 순위는 오로성 베가펑크 해군 원수 순이다. 베가펑크가 난입하게 되더라도 위권을 빼앗길 리는 없지. 다만 이들은 의지가 있는 샘물이기에 복잡한 명령을 내리면 인격을 되찾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특정 인물을 제거하라는 간단한 명령만을 내려놨다. 이들의 힘이라면 충분히 그들을 제거할 수 있을 테지. 아카이누, 이번 전쟁에 해군은 물론 향후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다. 부디 2년 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네. 라고 말하였고 아카이누는 내가 원수로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거요. 이 기회에 밀짚모자와 불주먹을 죽여버리고 해적의 미래를 모조리 불태울 뿐이요.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인격을 잃으며 자신들의 무기가 된 카이도우 빅맘 티치 등을 바라보며 전 사왕이라고 불렸던 자들 중 무려 3명이 해군의 전력이 되었군. 거기에 바다의 패자라고 볼 수 있는 해군의 전력까지. 밀짚모자의 특수한 힘이 변수이긴 하나 아직은 밀짚모자도 과거 900년 전 그 사내만큼의 힘을 보유하지는 못했다. 이 전쟁은 해군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 가령 해군이 패배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나서게 된다면 밀짚모자는 반드시 패배하겠지. 더군다나 그분까지 있으니 라고 말하며 빅맘, 카이도우 티치 등이 해군의 전력이 되었기에 해군이 제2의 정상결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만약 해군이 패배하더라도 이무와 오로성이 건재한 이상 루피는 과거 조이보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루피가 해군을 공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이후 곧바로 오로성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권력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잠시 후 그들의 앞에 이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무는 허의 옥좌에 착석한 이후 가장 우려했던 일이 900년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의 숙적이었던 조이보이가 강림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 각지에서 D의 의지를 이어가는 자들이 나타났다. 또한 밀짚모자가 카미테키를 손에 넣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그자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은 고무인간 이라고 말하며 오직 고무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무를 죽일 수 있는 수단인 카미테키를 루피가 얻게 되었기에 이무는 900년 만에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스성은 아직은 몽키 D 루피가 900년 전 그 사내에 비하면 기량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 속도를 고려한다면 근시일 내에 그 사내와
대등해지거나 오히려 그 사내를 능가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라고 말하며 루피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루피가 근시일 내에 조이보이를 능가할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재빠르게 새싹을 뽑지 않는다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성은 허면 이번 전쟁 이후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밀짚모자의 기록을 지우실 겁니까? 라고 물었고 이문은 루피의 수배설을 불태우며 그렇다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아니 되지. 너희들이 직접 나서서 밀짚모자를 제거해라. 해군의 전력만으로는 혁명의 불꽃을 막을 수 없을 테지. 라고 말하며 해군의 힘만으로는 루피를 포함한 혁명의 불꽃을 일으키는 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성은 이무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군요.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고 이무는 밀짚모자를 포함한 모든 혁명의 불꽃을 일으키는 자들을 몰살시킨 이후 9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100년의 역사를 모두 지운다. 또한 세계 각지에 뿌려진 포네그리프를 회수하여 성지 마리조아의 깊숙한 지하에 보관하여 조이보이가 강림할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려라. 라고 말하며 루피를 포함한 적들을 말살시킨 이후 다시 한번 공백의 100년을 반복할 것이며 이번에는 아예 포네그리프를 모조리 회수하여 제2의 조이보이와 루피가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이번이 세계정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사보의 공개 처형일이 되었고 해군본부 중장 쿠로우마는 사보를 해군본부로 호송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쿠로우마에게 사보를 넘겨주었고 사보는 끝없는 계단을 오르며 이번만큼은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군. 루피, 에이스, 너희들을 못 믿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해군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차라리 나 혼자 죽고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너희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진 않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로우마는 사보를 자신의 군함에 태운 이후 하늘을 봐둬라. 이 녀석이 볼 수 있는 마지막 하늘이다. 세계 최악의 범죄 집단 혁명군의 2인자 사보. 이 녀석이 살아나갈 가능성 따윈 없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희 형제들 모두 살아나갈 일 따윈 없다. 이 녀석을 공개 처형하는 이유는 혁명군의 2인자라는 이유도 있지만 너희 형제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이니 말이야. 해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2년 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 테지. 라고 말하며 해군이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 이유는 사보를 처형하는 것은 물론이고 루피와 에이스를 해군의 홈그라운드로 불러들여 사보와 함께 죽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긴 하나 루피와 에이스를 믿었기에 D는 항상 폭풍을 일으켰다. 이번 폭풍에 해군이 휘말릴지도 모르지.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말라고. 루피와 에이스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보는 해군본부에 도착하게 되었고 사보의 공개 처형까지 약 6시간이 남게 됩니다. 해군본부에서는 밀짚모자일당과 신흰수염의 작단이 나타나는 시기를 가늠하기 위하여 감시선을 여러 대 출동시켜 밀짚모자일당과 신흰수염의 작단을 감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미 2년 전에 같은 일을 겪었기에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해군의 기척을 감지한 이후 에이스, 해군들이 나타난 것 같군. 아마 우리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겠지요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래 나도 느껴진다. 감시당하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불과 어둠 사건 이후 신흰수염의 작단에 합류한 위블은 에이스 감히 나를 감시한다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라 관광선으로 위장한 해군선을 반토막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해군 측에서는 위블이 신흰수염의 작단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 정보가 아카이누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흰수염의 친자식이라고 불리던 에드워드 위블이 어째서 저들과 함께 있는 거지? 저 녀석은 흰수염의 적단과 원한이 있기에 우리에게 유리한 움직임을 보일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자로는 아무래도 무언가 사건이 있었나 보네. 위블 저 녀석 힘만큼은 전성기 시절의 에드워드 뉴게이트를 떠올리게 하는데 성가신 녀석이 적이 되었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쿠규는 라하하하 무엇이 걱정입니까? 저런 무식한 녀석을 잡는 건 제가 전문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맡겨주시지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위블을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불과 어둠 사건 때 무언가 일이 꼬였나 보군 이라고 말하며 위블 역시 자신들의 적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위블이 해군선 하나를 반토막 낸 이후 조주는
어이 뭐하는 거야?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면 어떡하냐? 저 배가 해군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관광선이었다면 책임질 수 없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위블은 미안해 하지만 해군의 기척이 느껴졌는걸 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비스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매사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아버지는 결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일이 없었다네 라고 말하며 위블에게 조금은 신중해지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위블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위블에게 너무 채찍만 주었다고 생각하며 자신만큼은 당근을 주리라 생각하며 그래도 방금 그 모습은 마치 아버지 같았다 요이 라고 말해주었고 위블은 자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듣자 매우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며 웃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이를 귀엽다는 듯이 바라본 이후 아직 처리하지 못한 해군선이 3척이나 있군. 저 해군 감시선들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지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자신의 전용 선박인 스트라이커를 타고 잠시 모비디코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해군 감시선 2척과 해군 잠수함 1척을 발견한 이후 해군 감시선 2척의 불주먹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 감시선 2척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해군 잠수함이 도주하려 하자 에이스는 마치 키자루의 8척 경공업처럼 불덩이를 응집시켜 폐양색 폐기와 함께 방출시키며 바닷속에 있는 해군 잠수함을 격침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해군 장교 한 명은 아카이누에게 방금 신흰수염 해적단을 감시하던 선박 4채의 통신이 일제히 끊겼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해군은 신흰수염 해적단의 감시선을 붙여놓았으나 에이스와 위블의 화력으로 해군의 감시선이 모두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신흰수염 해적단보다는 밀지모자일당을 조금 더 경계하고 있었기에 밀지모자일당을 감시하기 위하여 무려 10척에 달하는 감시선에게 밀지모자일당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상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군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음을 눈치챘고 쌍디는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해군선 한 척을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조로는 라프텔에서 새롭게 얻은 자신의 마지막 검이자 과거 도신 류마가 사용했던 최상명검인 도신류를 바라보며 데뷔전이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일도류 도신 참사를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해군선 4척이 정확하게 반토막 나버리며 침몰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며 고작 한 번 휘둘렀을 뿐인데 이 정도 위력이라니 하지만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군. 팔에 통증이 가시질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와 조로 쌍디 굉장한데 그럼 이번엔 내가 보여줄 차례인가?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선박에 있는 해군들을 모조리 기절시켜버립니다. 또한 폐양색 패기는 사용자의 강함에 따라 강해진다는 특성이 있는데 현재 루피는 사실상 적수가 없는 강자로 성장하였기에 루피의 폐양색 패기의 위력은 샹크스, 로저 등을 능가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해군선의 일부가 박살이 나버리며 해군선은 그대로 바다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해군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전군 총수 콩은 이 정도 폐양색 패기는 과거 록스티 지백과 골디 로저가 보여준 것 그 이상인가? 새로운 해적왕의 탄생이라니 폐양색 패기만으로 해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군 이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만으로 선박을 침몰시키는 경지는 록스와 로저조차도 보여주지 못한 퍼포먼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포함한 해군의 대장들 역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해적왕 루피의 강함을 인정하며 루피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세계정부는 제2의 정상결전을 앞두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해군을 탈퇴하고 검은수염 해적단과 내통하다가 밀지모자일당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된 아오키지에게 제2의 정상결전에 해군의 편으로 참여하라고 제안하였고 대신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경우 해군의 가담한 죄를 지워주며 다시 해군에 복직하거나 민간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오키지는 해군으로서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아오키지가 처음부터 해군을 탈퇴한 것이 아니며 소드로서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했다고 발표하며 해군의 명예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오키지 역시 그 편이 잡음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연스레 해군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아오키지가 정말로 해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해군 원수와 대장을 제외하면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대장으로 복귀하게 되며 해군은 일시적으로 4대장 체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다시 정의 코트를 입은 아오키지를 보며 한 번 해적은 영원한 해적일 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은 잘 알고 있겠지 쿠잔. 이번 전쟁에서 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수습할 수 있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사카즈키,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해군들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 과연 세계정부가 진정한 정의인지, 난 그저 세계정부가 진정한 정의인지 알기 위해 세계의 진실을 파악하려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잠시 고민한 이후 세계정부가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군. 하지만 바다의 무법자들과 다름없는 해적 역시 진정한 자유라고는 볼 수 없지.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악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고뇌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정의 코트를 입었고, 이 코트도 오랜만이군. 하지만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해군에 있기는 힘들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발발한다는 소식이 세계에 퍼진 이후 모르건즈는 특별한 이벤트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특수 제작한 뉴스코드를 이용하여 해군본부의 상황을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샤본디 제도의 대형 스크린에 해군본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해군 원수와 대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군들이 대형을 갖춘 채로 밀짚모자 일당과 신흰수염 해적단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몰려든 기자들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특종이다. 단 한 장면도 놓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제2의 정상결전을 기록하려 합니다. 그리고 샤본디 제도 구석에서 레일리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레일리는 사쿠야코와 함께 술을 마시며 제2의 정상결전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자신의 제자 에이스를 떠올리며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철부지 녀석이 나를 찾아왔었지. 강해져서 복수를 하고 싶다고. 로저의 아들이기에 그 녀석을 키워준 게 아니야. 에이스 역시 D의 의지를 이어가는 녀석이기에 내 마음을 움직였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제자 에이스 역시 세계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말을 이어가며, 그리고 밀짚모자 루피, 샹크스가 내게 로저와 같은 말을 하는 꼬맹이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루피가 마린포드에 나타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니카의 힘을 사용했을 때 나도 느꼈다네. 저 소년이 역사를 바꿀 인물이라는 것은. 로저는 내게 말했지. 공개 처형 하루 전 파트너 나는 죽지 않을 걸세 라고 말이야. 그리고 로저는 정말로 죽지 않았어. 아니 정확히는 로저의 의지가 살아있는 거겠지. 로저가 기다리는 소년은 바로 몽키 D 루피, 바로 저 남자일세. 이번 전쟁이 끝나면 세계의 운명은 크게 바뀔 걸세. 로저와 조이보이가 기다리던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루피는 세상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며 로저의 의지를 계승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보의 공개 처형까지 약 2시간을 남겨두게 되었고, 해군은 사보의 공개 처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사보를 공개 처형대로 호송합니다. 그리고 사보의 공개 처형대 옆에는 2명의 집행인과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형대 바로 밑에는 4개의 의자가 있었고, 그곳에 순서대로 후지토라, 로쿠규, 키자루, 아오키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부에서 소집된 약 10만여 명의 해군과 해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중장들이 섬을 가득 채우며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가펑크가 개발한 약을 통하여 인격을 통제당하며 해군의 전력이 된 카이도우 빅맘 티치를 포함한 백수해적단, 빅맘해적단, 검은수염해적단의 주요 강자들 역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인격을 통제당한 상태이기에 자아가 남아있진 않았고 그저 밀짚모자 일당과 신흰수염해적단을 기다리며 전투태세를 갖추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푸와 센고쿠는 사실상 해군에서 은퇴하였기에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진 않았지만 대참모 추루는 아직은 해군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타 중장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합니다.